여러분, 종가 베팅 좋아하시죠? 근데 종가 베팅이 어떨 때는 확률이 높고 어떨 때는 확률이 낮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확률 높은 종가 베팅 조건, 확률 높은 종가 베팅 자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가 베팅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손절선이 바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자, 이 손절선이라는 건 뭘까요? 뭐 전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5일선, 5일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 혹은 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절선은 일종의 매수하는 기준이자 여기를 이탈하면 더 이상 보유할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가격대를 말합니다. 최대한 손절선은 짧게 잡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전저점이 손절선이 될 수가 있고 5일선이 손절선이 될 수가 있고 박스권의 상단이나 하단이 손절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아직 수익을 주지 않은 종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갈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갈자리에서 한 번 간 종목은 이제 종가 베팅 후보에서 배제하자 이 말입니다. 갈자리에서 간 종목은 종가 베팅에서 배제하자. 갈자리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갈자리에서 갔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긴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도 이제 갈자리에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의 퍼센트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8% 언더로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되겠죠. 뭔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갔다는 그런 흔적 같잖아요. 그러니까 윗골이나 장대 양봉이 있어도 거래량이 안 터진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가 베팅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차트적인 조건을 보지만 그 중에서도 손절선이 바로 아래에 있는가, 손절선이 짧은가, 그리고 아직 수익을 주지 않은 종목인가, 내가 노리는 그 갈자리를 아직 가지 않은 종목인가, 이걸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우선이 될까요? 손절선과 상승이 나온 종목. 손절선이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할까요? 상승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손절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차트는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윗꼬리가 있어도. 단 손절선이 명확하면 여기서 자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차트가 있는데 되게 애매하게 뭐 5일선은 막 이런 데에 있는데 여기 막 10% 위치에서 잡을 수가 있겠어요? 애매한 자리를 매매하기보다는 손절선이 더 명확한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클로봇을 말씀을 드릴게요. 클로봇의 예전 차트예요. 여기에 1차 상승을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다시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거는 일단 이 5일선이라고 하는 손절이 굉장히 짧은 자리가 됐죠. 여기를 저는 그 당시에 종가 베팅 자리로 봤어요. 이 두 날의 윗꼬리가 이 앞쪽에 요 매물을 소화했다고 봤고 여기를 어느 정도 소화했으니 그 다음부터 상승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자리라고 본 거죠. 여기 1차 상승을 하고 2차 상승을 할 자리라고 본 거죠. 이거는 제 블로그 보면은 다 제가 이 당시에 기록을 해놓은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요 양봉의 윗꼬리, 음봉의 윗꼬리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여기 손절선이 이렇게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종가 베팅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자리가 다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정말 거짓말처럼 이렇게 날아갔어요. 전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여기서 샀다 팔았다를 한 3번은 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뷰노입니다. 제가 요 캔들이 또 종가 베팅
하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요 캔들의 저점은 앞에 고점들을 지지를 하고 또 요 긴 윗꼬리를 매물을 소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는 매물을 소화하고 내려온 종가 베팅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가도 한 8%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올라간 차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점 바로 아래에 5일선이 있고 그럼 그 5일선을 기준으로 손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뷰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자, 한농화성은 어제가 종가 베팅 자리였어요. 저는 어제 여기서 며칠 더 단봉으로 지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블로그에 써드렸어요. 단봉이 나와도 이 자리는 여기 앞에서 1차 상승을 했다면 여기서 2차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갈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5일선이나 아니면 요 양봉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5일선을 이탈할 때 손절을 잡을 것 같아요. 이 종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날 이렇게 이 자리를 지지하는 캔들이 단봉으로 뒤에 나왔더라면 5일선이 조금 더 올라왔을 거고 손절하기가 좀 더 편했겠죠. 그럼 저는 그런 자리를 더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갭을 떠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의 종가는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제 기준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절선이 상승이 나온 상황보다 더 우선시 된다. 이게 내일 되면 또 5일선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5일선을 이탈하면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짧게 자를 자신이 있다 하면 이 자리가 종가 베팅을 해도 되는 자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 음봉은 여기 앞에 이 매물을 소화한 음봉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보고 종가에 베팅을 해서 안 가면 5일선 기준으로 자르고 가면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자리인데요. 잘 보세요. 이 상한가 캔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한가 캔들 아래서는 이 상한가 고점 부분이 다 매물대로 작용을 하겠죠. 그랬을 때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그리고 또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쭉 빠지던 주가가 갭을 떠서 지지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자리를 종가 베팅 자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요런 자리,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요런 자리를 지지하고 있었다면 단봉으로 지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자리를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여기서 단봉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아예 갭으로 뛰어서 상승을 해버렸어요. 상승을 무려 고가 27%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내려왔는데 이 캔들은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윗꼬리 만들었으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거래량 터졌으니까 종가 베팅 자리로는 좀 어렵겠죠. 다음날 이렇게 단봉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꼭 요 박스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자리가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저는 한 번 여기서 수익 기회를 줬기 때문에 종가 베팅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일선과의 이격도 거의 9%씩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샀다고 해도 자를 때 손절이 너무 커지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윗꼬리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단봉으로만 2번 이런 식으로 있었더라면 종가 베팅을 여기서든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종가 베팅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갔어요. 이 종목 보시면 자 여기 단봉들 먼저 볼게요. 여기 종가 베팅 자리일까요? 저는 5일선이랑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종가 베팅 자리라고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날은 종가 베팅 자리일까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종가 베팅 하기 좋은 자리였는데 실제로 이날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에서도 별표를 쳐놨죠. 거래량이 터지면 안 좋은 건데 거래량이 안 터지면 이 윗꼬리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요런 자리들 있죠? 저는 요런 자리들이 종가 베팅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어느 정도 거래가 나온 윗꼬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은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전저점들을 계속 일관되게 지지를 하고 있죠. 여기서 칼같이 손절할 자신이 있다면 종가 베팅도 가능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손절선이 더 우선한다고. 왜냐면 이 윗꼬리보다 더 큰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매물 소화봉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절선 확실한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매수해도 된다. 만약에 여기서 자를 생각으로 매수를 했더라면 웬걸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다시 쭉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요런 자리 종가 베팅 할 수 있겠죠. 5일선에서 다음날 자르면 되니까. 이게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5일선이 멀어 보인다 하더라도 다음날 되면 5일선이 올라옵니다. 5일선 올라올 거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는 감안하고 종가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차 상승을 하고 아직 갈 자리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날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 종가 베팅 가능한가요? 여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매력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손절할 수 있으면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는 해볼 수 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날 요 저점을 다 깨고 내려온 자리라서 참 애매했을 것 같은데 재료를 믿고 이 11선, 요 11선을 기준으로 손절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잡아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잡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요런 단봉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왜겠어요? 여기 1차 상승을 하고 2차 상승으로 보이는 상승을 이렇게 2번이나 했어요. 물론 여기서 추가로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기대를 한다면 여기 요 11선 부분을 칼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줬으면 이 두 번째에서는 갈 자리에서 확실히 장대 양봉으로 가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윗꼬리를 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종가 베팅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겠나요? 오늘 손절선을 배우셨는데 손절선을 잡고 매수를 했더니 3일 안에 상승한 차트들의 공통점을 설명한 영상이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꼭 가서 배우셔서 어떤 차트가 3일 이내에 상승이 잘 나오는지 배워가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